자, 3학년 도형입니다. 3학년 도형에서 일단은 얘네들은 뭐 생각해보면 되고,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뒷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되게 중요한 정리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 거꾸로. 만약에 이게 이제 성립된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BC인데 이게 성립된다. 그러면 요게 이제 빗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빗변이 C인, 즉, 빗변에 마주보는 각도가 90도인 요런 삼각형이다. 자, 이렇게 이제 알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각도와 이제 변의 관계. 자, 요거일 때는 자, 각도 C가 90도인데, 잘 보세요.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어떻게 된 거야? C가 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C가 작아진 거야. 그러면 C에 마주보는 그 뭐예요? 각도 역시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90도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C 입장에서는 C가 커진 거예요. 그럼 C가 커졌다는 것은 여기 원래 90도였는데 요게 커졌다는 거잖아요. 요게 길어진다는 거는 각도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C가 90도보다 큰 분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어쨌든 대각선은 어떻게 구한다? 루트 속에, 루트 안에 뭘 집어넣어요? 자, A와 B의 제곱의 합을 넣으면은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가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항상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자, A의 제곱은 뭐가 되는가? 자, A 나누기 2의 제곱과 더하기 H의 제곱. 요게 이제 성립하기 때문에, 자, H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H를 이렇게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건 삼각비 아직 안 배웠지만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요런 비율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흑수한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기대비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미리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5, 45일 때는 여기 1대1 때 여기다 루트 1을 곱한 거. 그게 이제 대각선이 되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개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한 변의 길이가 2였으니까 반으로 쪼개면 AA. 즉, 그래서 2대1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여기는 루트 3a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외워두는 겁니다. 여기가 60도일 때 2대1 때 나머지는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순서에 맞게 기억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 세 변의 길이가 이제 나와 있을 때 넓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높이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해됐죠? 그럼 먼저 높이를 h로 놓고 나머지 변을 x로 놔. 그럼 이쪽이 어떻게 되는 거야? 8-x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놓느냐? h를 갖다가 일단, 자, 여기 이 두 변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7의 제곱에서 8-x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지? 근데 이쪽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h의 제곱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5의 제곱에서 빼기, 자, x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h를 구해야 되지만 x를 먼저 좀 구하는 거야. 얘랑 얘를 같게 해가지고, 자, 정리를 해서 풀어내면 x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 x가 나오면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결국에 뭘 찾는다? h를 찾게 된다. 이렇게 순서에 맞게. 자, 지금 h를 물어보고 있지만 잠깐 h를 알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h에 의해서 이용해서 두 가지로 표현한 다음에 아랫변 있죠? 수선의 발에 의해서 쪼개지는 이 x를 구해서 나머지 밑변의 이 두 부분을 구한 후에 마지막으로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한다. 이 과정을 잘 익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자, 그 모서리의 길이가 ABC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일단 여기서 밑면의 대각선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찾죠? 요거는 이제 루트에 A와 B가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요 대각선은 어떻게 찾는 거야? 자, 밑변과 요 높이로 이제 해석한다면 루트 속에 요거를 제곱하면 그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C가 있으니까
C를 제곱해서 더한다면 전체적으로 주어져 있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제곱의 합, 그것의 루트 값, 그것이 이제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워둬야 돼. 자,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원뿔에서 요거 모선이고 밑면의 반지름, 그럼 높이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밑넓이 나오고 높이 이용해서 부피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뿔에서 이제 OA 연결하고 그다음에 밑에는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AH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이용한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OH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러 번 사용한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읽어보시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현재 삼각비의 뜻입니다. 삼각비의 뜻. 삼각비의 뜻은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요게 이제 관찰 대상 각도에 대해서 이거를 밑변으로 놨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해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인 B라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로 정의를 하는 것이고, 코사인 B라는 것은 빗변분의 밑변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탄젠트 B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 그대로 이제 따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요 상황에서 밑변과 높이를 알면은 빗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 루트 5라는 걸 찾은 후에 요 B에 대한 삼각비는 세 변을 알고 그 정의에 의해서 각각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인데 좀 전에 이제 설명했던 45, 45도인 직각삼각형 1대1대 루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갠 60도, 30도 직각인 삼각형은 밑변이 2, 그 다음에 60도를 끼고 돌면서 1, 나머지는 루트 3.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잘 이용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외우세요, 이거.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좀 외워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읽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개념 설명이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코사인 27도. 그럼 만약에 코사인 27도를 모르지만 어쨌든 코사인 27도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10분의 x이다. 그럼 x는 이런 식으로 등식의 변형을 통해서 10 곱하기 코사인 27 이렇게 x의 길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각비에 그 관련된 표를 통해서 이 코사인 27의 값을 찾아서 요 x의 길이를 정확히는 못 구하지만 좀 근사하게 좀 비슷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인도 마찬가지. 사인은 정의에 의해서 빗변분의 높이니까 10분의 y가 사인 27이 되니까 이것도 표에서 찾아서 곱해주면은 대략적인 높이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삼각비의 표, 이제 중3 여기 이제 책 마지막에 삼각비 표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이건 이제 응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엇각. 이게 평행하고 평행하니까 요각이 이제 70도가 되고 높이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CD의 길이는 평행선이니까 이거 1.5m가 되고 맞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일단 탄젠트 70도가 뭐가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일단 BC 밑변분의 AC라는 높이다. BC가 지금 30으로 나와 있으니까 30 쓰고 AC라는 건 양변에 30 곱하면 30, 탄젠트 70. 이게 이제 AC가 되니까 삼각비 표에 의해서 이거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럼 높이는 어떻게 돼요? 1.5에다가 요 높이 AC를 더한 30 탄젠트 7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서 문제를 대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중3 때 많이 이제 했던 건데 여기서 어쨌든 높이를 구하라. 높이를 구할 때 보통 쓰는 게 탄젠트인데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 이제 이게 50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CH를 좀 구할 건데 CH분의 AH가 뭐다? 이것이 탄젠트 42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한번 써보자. BC 더하기, 그러니까 BC가 50이잖아. 50 더하기 CH. 밑변분의 높이가 이제 AH입니다. 그게 뭐예요? 탄젠트 28도이다. 그럼 결국 여기서 CH를 이제 소거해서 이제 AH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AH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를 자 CH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지? AH가 분자에 있고 자 탄젠트 42도가 내려오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50 더하기 자 CH가 AH 나누기 자 탄젠트 28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CH가 이게 있기 때문에 CH 자리에 요거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자, 50 더하기 자 AH 그다음에 밑에 이제 탄젠트 자 42도가 돼 있고 AH 들어가고 여기 이제 탄젠트 28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AH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 만약에 이 값을 알게 된다면 어쨌든 AH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은 AH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게 정리니까 뭘 할 거냐면 자, 탄젠트 42도랑 탄젠트 자 42에다 더해 갖고 90 되는 거 뭐죠? 48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얘가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50 더하기 AH 곱하기 42도 탄젠트 42도의 역수는 탄젠트 48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탄젠트 28도하고 곱하기 탄젠트 더해 갖고 90 되도록 그러면 62도가 되는데 얘가 1이야.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 AH 곱하기 탄젠트 28도의 역수는 그냥 탄젠트 62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 요거 이항시키면 어때요? 마이너스 AH로 묶어서 탄젠트 48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50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이제 정리할 건데 잘 보세요. AH로 묶었다 했을 때 묶이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묶이는 부분이 탄젠트 62도에서 탄젠트 40도로 빼게 되고 그것으로 양변을 나누면 어떻게 돼? 분자는 50이 되고 지금 결국 탄젠트 62도에서 48도로 뺀 탄젠트 62도에서 48도로 뺀 그것이 분자에 위치하게 되는 AH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알면 좋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나온 김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쪽으로 가주면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이건 중3께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얘는 그냥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탄젠트 61도는 BH분의 AH 맞죠?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BH분의 HC 맞잖아 그치?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오른쪽 건물의 높이 그럼 AH 더하기 뭐가 됩니까? HC다. 그러면 AH, HC 각각 구하면은 밑에처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BH가 지금 100으로 나와 있으니까 BH에다 여기에 100을 집어넣으면은 어쨌든 어, 요게 이제 AC인데 요게 AC인데 AC라는 거는 AH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HC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이거를 더하면은 BH가 100이니까 100 곱하기 탄젠트 61 그 다음에 100 곱하기 탄젠트 45 이것들의 합이 요 값이 되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도이니까 8이면은 요게 2가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2루트 3이 되고 여기 15였으니까 여기 13이 되고 여기 AC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루트 3을 제곱하고 플러스 13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다음 정리하면 AC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얘는 그냥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넓이는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일단 두 변이 주어져 있을 때 예각인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자, 4 곱하기 7 해주고 자, 사인의 40이고 자 요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고 분각이 이제 사이각이 되어 있을 때는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8 해준 다음에 곱하기 이제 사인의 120도가 아니라 요 외각 60도 120도랑 관련되어 있는 요 예각으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각각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원과 관련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원에 있어서 이제 반지름이 있고, 이게 이제 현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이등분됩니다. 그죠? 중심에서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현이 이등분. 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만약에 원이 있었는데 현이 있었어요. 그치? 그럼 현에 만약에 수직 이등분선을 딱 긋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수직이면서 이등분이잖아? 그럼 그 위에 어딘가에 중심이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거에 어떻게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 90도로 내렸을 뿐인데, 그 현이 이등분돼. 이 사실하고, 자, 원에 이제 현이 있는데, 그거를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봤더니, 그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현의 길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원에서부터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서로 똑같다. 무슨 얘기냐? 원회로부터 현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AB와 여기 BC의 길이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반지름이기 때문에 같고, 이게 직각이잖아요. 삼각형이. 그러면 자, 직각에다가 비편이 같은데 또 거리가 같으니까 RHS. 그래서 뭐가 된다? 이 길이가 서로 같아요. 이게. 그치? 근데 얘네 둘은 같기 때문에 현의 길이 역시 같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길이가 같은 현이 있어. 일단 같은 원리예요. 한 원에서 길이가 일단 같아. 어떤 식으로 같아 했더니 길이가 같대요. 같아. 그러면 중심 있을 거 아니야? 중심 간 거리를 쟀더니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 그 거리가 같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원과 이제 접선의 관계. 자, 접선이 있고 이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접점이라고 합니다.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고 접선과의 관계를 봤을 때 수직이 됩니다. 자, 이런 관계가 항상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바깥에서 접선을 그을 때 이렇게 항상 두 개가 그어지는데 보통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바깥의 점으로부터 이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그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접점과 중심을 연결하면은 수직이 되고 접점과 중심을 연결하면은 수직이 되는데 이거 반지름으로서 이렇게 되고 맞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어때요? 서로가 이제 합동이 됩니다. 맞죠? 합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합동이니까 PA와 PB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그림 자체를 복습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를 좀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B2의 길이를 구하라. 자, B2, 얘는 잘 몰라요. X. 그러면 BD가 또 X야. 그죠?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어? 7-X. C는 7-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7-X.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더해서 6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X 더해주면 X 소거되고 마이너스 1 해주면 6이 나오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복사돼서 X-1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요거 X라고 놨는데 요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완료가 됩니다. x 플러스 x-1은 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x는 어떻게 되죠? 6이 되므로 x는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2는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각형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돼요. 여기가 이제 AA 이렇게 쓰고 여기를 BB라고 쓸 수 있고 여기 CC라고 쓸 수 있고 DD라고 쓸 수 있을 때 ABCD라는 건 뭐예요? ABCD ABCD 그럼 결국 A 더하기 D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렇게 볼 수 있고 AD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D가 되고 B 더하기 C는 어떻게 됩니까? B 더하기 C가 된다. 그래서 결국 보면 A 지워지고 DD 지워지고 BB 지워지고 CC 지워져서 결국 이렇게 갖게 된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게 자, 바깥쪽에 원이 있고 바깥쪽에 이 사각형이 접하고 있을 때 마주보는 요 변들의 길이의 합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접선. 자, 공통 접선입니다. 공통 접선. 자, 원의 입장에서는 접선이고 원의 입장에서 접선인데 하나의 접선이 어때? 공통으로 접하고 있다. 이건데
여기서는 자 A, B에 해당하는 것을 평행 이동시켜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요거 인제 A, B의 길이 되는 것이고 맞지? 여기 10이 되는데 요 길이를 어떻게 봐요? 5에서 이게 3이니까 여기서 3이야. 5 빼기 3 즉 2로 인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A, B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루트 속에 10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A, B의 길이 역시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우리 지금 중3 거 도형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원이 있을 때 여기 이제 호가 있다면 호에 의한 중심각이 있을 거고 호에 의한 원주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는 원주각을 A 했을 때 중심각은 2A 1대 2의 어떤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제 A라면 A가 왜? 공통이 뭐야? 공통이 이제 A, B라는 호에 의한 중심각 원주각이기 때문에 AB 공통이잖아. 그럼 요게 이제 2A라면 얘는 AB가 공통이잖아, 그렇지? 그럼 중심각은 고정되어 있는 2A고 원주 위에서 움직이는 자유롭게 움직였을 때 원주각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지? 원주각은 항상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다? 중심각이 2A면 그거의 반으로서 똑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호에 대한 중심각이 두 개라면 원주각, 이 호 바깥에 있는 점이 있잖아, 그치? 호 AB 바깥에 있는 점, 그리고 연결하면 각도가 생기는데 그 원에 의해서 이 각도가 조절되는 거야, 저절로. AA로 항상 같게 조절되는데 그 A는 뭐냐? 중심각이 2A였기 때문에 그거의 반으로서 항상 일정하게 조정되는 그 도형이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 봐. 호가 이제 AB가 있잖아, 그치? 중심각이 180이야. 그렇기 때문에 호 바깥에 있는 점에 대한 원주각은 어떻게 된다? 90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름에 마주보는 그 각도는 뭐가 된다? 90도. 이렇게 암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원주각과 호. 잘 보세요. 자, 호가 길이가 똑같아. 그럼 중심각이 같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서로 다른 호지만 길이가 같기 때문에 중심각이 같고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니까 반반으로서 서로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일단 중심각이 일단 같기 때문에 어때? 그거의 반인 원주각이 서로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봐봐. 크기가 같은 원주각에 대하여 그 호의 길이는 서로 같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됐죠? 복습하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뭐가 있냐. 자, 일단 여기 이제 호가 있고, 이거 원주각이에요. 그치? 근데 중심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호가 있고, 얘는 이제 원주각이란 말이야. 서로 같아. P랑 이제 Q가, 각 C하고 각 P가 같은 거야. 이런 경우에는. 요럴 때는 어떻게 되죠? 각 C하고 각 P를 봤을 때,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때? 각이 좀 커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커지는 거야. 근데 이거 바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깥으로 가면 좀 더 뾰족해지잖아. 각 C하고 각 P를 비교했을 때 뾰족하니까 이번엔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요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얘가 되는 거야. 둘이 항상 같거든, 이렇게. 근데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P가 커지니까 P 쪽으로. 얘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P가 상대적으로 뾰족, 즉 작아지기 때문에 이쪽 왼쪽으로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은 뭐냐면, 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이제 호를 결정하는 두 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점을 임의적으로 찍었는데, 그 각도가 서로 같아. 그럼 뭐예요? 이게 원에 의해서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호 바깥쪽에 원이 있었는데, 그 위에 CD가 찍혀 있다면, 요 각도가 같아지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점이 원 위에 있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원을 살짝 지운 다음에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으려면은, AB에 대해서 같은 쪽, 위쪽, 같은 쪽에 어떤 두 점 이게 있을 때, 요 각도 있죠? ACB하고, 그 다음에 ADB라는 게 같다면, 이게
원주각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그런 성질에 의해서 4점이 같은 원 위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인데, 일단 여기서 보면 x랑 y를 더하면 360입니다. 맞죠, 그치? 그럼 이제 봅시다. 자, 호가 있어요. BD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주각이, 그럼 그 바깥쪽, 요 호 바깥쪽의 A에 대한 거는, 자, 여기 중심각, 중심각. 바깥쪽 점에 대한 요게 뭐예요? 호 BD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그거는 X의 반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살짝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생각하면은, 호가, 여기 BAD가 있어요. 이렇게. 맞지? 그 바깥쪽에 점이 찍혀 있는 거지? 그럼 중심각에 해당되는 건 Y고, 바깥쪽에 해당하는 건 원주각이에요. 요 호에 대한 원주각. 그거는 Y의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지? X에 대해서 요 반대쪽에 있는 게 원주각. 그래서 반이 되고, Y에 대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요 원주에서 형성되는 각이 원주각. 그래서 반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더하면 이게 있다니까 어떻게 돼요? 마주보는 요 각. 그거의 합은 뭐가 됩니까? 360도의 반인 180이 되겠다. 그래서 A도랑 C도로 합치면 180도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뭐였냐면, 원 속에 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해 있는 상태에서 마주보는 각도가 그 합이 180도였다. 요거를 원주각에 의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럼 자, AC의 합이 그거라면, 자, BD의 합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가 360도니까 합하면 180이면 나머지도 합해서 180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걸 좀 외워두고,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요 사각형의 한 쌍에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 요걸 A라고 하면 여기 B라고 할게요. 자, AB도 하면 180이니까 요게 평각이잖아요. 그러면 AB의 합은 180이니까 여기가 A면 180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 각도는 마주보는 거의 외곽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A라고 했을 때 B예요. 자, A 더하기 B는 몇 도야? 180인데 평각이 180이니까 요 A도가 요 바깥쪽으로 간다. 네, 요겁니다. 그쵸? 네, 읽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이제 자, 접선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증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에 있어서는 요 반지름이 서로 같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 그럼 지금 A도는 어떻게 돼요? A도는 A 플러스 B는 몇 도입니까? 그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A 2개, B 2개 합은 180이니까 그 2배 요게 180이니까 A 플러스 B는 90도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때요? 요게 A 플러스 B도인데 90도야. 근데 지금 이거는 접선이고 중심으로부터 접점에 연결했으니까 얘는 90도란 말이야. 아,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90도라면 아, 이쪽도 90도구나.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90도예요. 근데 이걸 보면 그냥 일단 좀 외워봅시다. 삼각형이 이렇게 내접해 있어요. 그럼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선을 그으면 90도가 되고 이렇게 선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맞죠? 그럼 이게 반지름으로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게 AA, 요게 BB, 요게 CC라고 했을 때 그럼 지금 ABC의 합은 어떻게 되죠? 일단 90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BC 합이 90도니까 여기의 합은 A 플러스 B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C가 있으니까 요 자체가 90도잖아. 그치? 요 자체가. 됐나요? 접점과 중심을 연결하고 접선 사이의 각도는 90도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사이각이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때 여기 보니까 여기 A 더하기 B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변과 접선이 이루는 요 각랑 이 변의 대각이 어때? 같은 거야. 잘 봐. 삼각형의 변, 이게 내접해 있는 변과 접선에 이루는 각도가 그 변에 마주보는 각과 같다. 요 성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삼각형에 내접한 삼각형. 그럼 자, 이렇게 긋고
이 점에서 접선이 있을 텐데 접선과 이루는 그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 변의 반대쪽에 마주보는 각이랑 같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음.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이 내접해 있다. 네. 그러면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세요. 그럼 접선과 요 변이 이루는 각도가 있다면 그 변에 마주보는 요 각도가 있을 거냐? 그거랑 서로 같다. 얘랑 얘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각도는 뭐가 돼요? 이거랑 접선이 이루니까 이 변에 마주보는 각도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거?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는 좀 외워둡시다. 어떻게 되냐면 자, 원과 비례라 갖고 요새는 안 배우는데 자,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이 닮음에 의해서 그냥 증명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살펴보세요. 그래서 결론만 좀 외우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 자, 원에다가 x표를 쳐 그냥. 그러면 이제 만나는 점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맞죠? 그럼 가운데 이제 p가 있는데 어떻게 볼 거냐면 자, PA 그다음에 PB. 그쵸? PA, PB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거꾸로 PC 곱하기 PD랑 같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P가 이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을 때 선을 두 개 그으면 어쨌든 만나는 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P에서부터 PA, PB 그 다음에 여기도 PC, PD 이렇게 곱했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 선에서 PA, PB를 곱하는 거야. 출발이 P란 말이야. 그 다음에 PC 곱하기 PD PC 곱하기 PD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됐나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요거는 암기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선분 AB 또는 그 연장선이 한 점 P에서 만날 때 방금 전에 그런 얘기예요. 원이 있다. P가 있어. 연장을 했어. 연장을 했어. 이런 식으로. 요게 만약에 P인데 요게 이제 AB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만약에 CD라면은 뭐가 성립된다? PA, PB의 곱은 PC, PD의 곱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꾸로 좀 더 다른 예. P가 이제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했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여기가 P고 여기가 만약에 A, B라고 하면은 PA, PB의 곱은 여기가 CD라고 할 수 있죠. PC, PD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A, B, CD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보니까 방금 공식에 의해서 A, B, CD는 한 원 위에 있고 여기도 A, B, C, D가 한 원 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외우면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어떤 걸 배웠냐면 삼각형이 내접해 있을 때 여기 접선과 이 변이 이루는 이 각도는 이 변에 마주보는 이 각도랑 같다. 이게 나왔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닮음을 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 비를 이용해서 정리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금 전에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CD라고 한다면 PA, PB는 뭐라고 했어? PC 곱하기 PD라고 했었는데 지금 CD가 지금 같아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치? 그럼 뭐야? PC가 아니라 PT가 되고 이거는 PD가 아니라 PT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마지막인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때? PT 제곱은 뭐가 돼요?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그치? 근데 반대로 여기서 보면 요거는 다시 연결했을 때 PA 곱하기 PB는 반대쪽에서 PT 다시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PT와 PT 그 다시의 제곱은 서로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길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PT와 PT 다시는 같다. 이런 좋은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같다는 거야 결국.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험 대비 잘하길 바라겠습니다.